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33살이고 남편은 34살,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직종 특성상 여성들이 많은 직장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이나 남편 또래의 여성 동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 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할 때마다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동료들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고 직장 생활까지 훌륭히 하는 여자들이 많다고요. 저에게는 왜 그게 안 되냐고 묻죠.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해서 연봉은 남편과 비슷하지만 퇴근 시간이 늘 9시나 10시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평생 꿈이었다고 해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고 고기나 국을 끓여서 데워 먹으라고 해도 남편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차려줘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의 불평부터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늦게 야근을 하느라 내가 굶고 있다는 거죠.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러니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 남편은 제가 일을 못해서 야근을 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야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밤중에 빨래를 돌리면 이웃에 피해가 갈까봐 주말에 몰아서 하는데 아침마다 남편은 이불이 없네, 옷이 없네 하며 한숨을 쉽니다. 여자가 게으르면 되는 게 없다고 말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집안일을 100% 혼자 다 하셨고 여자가 부지런하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보고 시어머니를 본받으라며 비난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임신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육아도 전부 제가 감당해야 할 게 뻔해 보여 계속 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하자. 임신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애도 안 낳을 거면 남의 집대를 끊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맞벌이는 물론이고 집안일도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은 반반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제가 고민 끝에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너는 왜 그런 결혼을 했느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결혼은 왜 했느냐 라고 혼만 나고 왔어요. 어차피 제가 한 결혼이니 평생 제가 책임지라면서 친정에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제가 별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울면서 친정집을 나설 때 뒤에서 어머니가 집안 청소라도 깔끔하게 잘해라,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살게 돼 라는 충고를 하시는데 그 순간 친정마저도 제가 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불만이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 역시 게으르고 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제가 견디기 힘든 상태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좋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저에게 쌓인 불만이 너무 많아 도저히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혼하고 친정과도 연을 끊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을 떠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대학은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직장을 서울에서 잡아 서울 생활을 몇 년 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하지 않는 타입이라 친한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면 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할까봐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을 쓰니 다들 남편에게 너무 기죽지 말라고 답변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기분으로 조금 더 적어볼게요. 오늘 퇴근 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을 했는데 미안하다며 내가 살기 힘들면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애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사실 어머니는 원래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제가 1년 만에 이혼 얘기를 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수적인 분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혼을 결심하거나 다른 잡음이 생기면 어머니는 다시 폭언을 하실 게 분명합니다. 저 어릴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오늘 밤 남편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실 월요일이기도 해서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약간 용기가 생겨서 11시쯤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또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을 차려주고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기분과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남편이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듣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으니 남편도 자기도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기는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으니 어떤 여자든 고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긴 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너가 어른들께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결혼 후에는 자기 말을 잘 받아들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서 점점 정이 떨어지고 지금은 그냥 의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지 아내로서의 매력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집안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도 어머니를 자주 도와 집안일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늘 철저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가족을 위해 일하셨기에 자신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것 같아서 괘씸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뭔지 물어보니 남편은 회사에서는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하지 않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며 저녁에 칼퇴근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결혼하고 나서 제가 몸무게가 늘었다고 지적하며 저녁에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가 점심시간에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을 빠르게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결혼 후 3kg 정도 찐 것뿐인데 그것도 못 참겠다고 하네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고 하니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남편의 정을 떨어뜨린다고 화를 냅니다. 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느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건 당신 기준일 뿐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집에 돌아오면 내 밥도 안 챙겨 먹고 바로 씻고 눕고 싶다. 당신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게 나에게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느냐고 했지만 그건 그저 평소 싸우는 내용의 반복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방만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요령만 부린다고 2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아요.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일을 병행하면서 외모까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남편도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짜증이 나서 그랬는지 제 꼴도 보기 싫다며 시댁에 가서 잔다고 나가버렸네요. 저희 집은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데 이 시각에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남편은 그냥 가버립니다. 싸운 게 들통나면 시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좋은 소리는 안 하실 테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우더른을 공경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들과 시시덕거리는 카톡을 숨기기는커녕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자신에게 더 맞는 여자를 찾아 새 장가를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남자에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휴가를 내서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내고 이 글을 올린 뒤 많은 일이 있어서 글을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오늘 휴가를 내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대충 정리가 되었고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과 심하게 언쟁한 뒤 다음 주 주말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말을 참 잘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괴감과 고통만 느꼈기에 저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질 않더군요. 남편은 육하 원칙에 따라 이야기의 외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까지 모두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남편에게 우리는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상황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쥐어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한다.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내가 못 채워주고 앞으로도 못 채울 게 사실이니 이제 그만하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그 말을 하길 바랐다고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길 바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미안하다는 걸 인정하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을 못 해줬을 때 저녁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찬이랑 밥 해놨으니까 직접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게 미안해야 할 일인데 제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는 다 아내의 몫인데 저는 돈을 번다고 해서 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모든 게 여자의 일이란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 때 이야기야. 지금은 우리가 둘 다 일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가 100%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바라고 했더니 남편은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집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고 내가 마치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것을 핑계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고약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이 왜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다거나 방만하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맞벌이를 하기로 합의했으니 그 이유로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시간제 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라고 했을 때 남편은 시간제로 100을 벌겠냐, 200을 벌겠냐? 원래 벌던 돈과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왜 돈을 줄이려고 하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가 무능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을 핑계로 가사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고정된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고된 야근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남편은 그것이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더 벌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고, 여자는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 일을 조절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 집의 경제 상황에서 제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안 되고, 현재의 수입은 최저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지금의 수입은 유지하면서도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 일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할 수 없으며,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돕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는데, 그에 대해 남편은 제가 회사 일을 줄이고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자신도 집안일을 돕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 상사 등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성관념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바꿀 수도 없을 거였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이 가서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느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리를 꺼낸 것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못 보아서 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나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으나 격가지 이야기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줄일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이미 정말 긴 글이 되어버려서 저번 주말에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문자 메일 등이 있다. 내가 마음이 확고하니 이제 포기해라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성격 등을 정확히 검증해 보시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3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한다고 고민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고요.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는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모 거품 물고 거의 넘어가죠. 일단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엄청나게 열받아 있습니다. 집안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었다고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저 먹을 거 포장해 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포장해온 포장지도 재활용 모으는 통에다 씻어서 쌓아놓을 뿐 버리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한 남편은 그 통을 막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싱크대에서 쥐 나오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 해먹은 적 없으니 당신이 해먹은 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안 했습니다. 집은 점점 거짓골이 되어가고 밥솥에 남은 찬밥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났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며 남편이 굉장히 흔쾌히 헤어져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아느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거다. 내가 언제까지 젊고 예쁜 줄 아느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나길 못나서 애초에 글러먹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비하와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절차 밟는 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 죽어도 자기 아시는 소리는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당신께서 남편이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셨다고 하네 힘들게 할 거 알았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거 그냥 뒀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시어머니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일에 집안의 육아까지 도맡아서 환갑에 벌써 허리가 굽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물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 못해서 마련한 집이라서 제가 나가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골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 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라고 남편은 시댁에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2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설 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 평일에도 출장 안 보내는데 설 때 어딜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밤새 안 들어오던 거든지 여자를 만나서 안 들어오던 거든지 전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전 놓아주겠죠.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이 집 팔리면 바로 각자 냈던 돈 나눠서 협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마음 바뀔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자 엄청나게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 되면 올해 안에 소송 이혼 가야죠. 뭐 남편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내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일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결혼을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이 도와준 기분입니다. 후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소식을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2월의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참고 살아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안 거지만 새 여자가 생겼습니다.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군요. 듣기로는 22살 대학생 내 집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취급을 받는다니 통쾌하더군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 친구도 없고 마음 붙일 데도 없었는데 쓰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돈 낸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1,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군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 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것이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는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네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느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행복한데 친정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참 힘드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최종 후기 한 번 더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서 조금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은데 주사를 부린다기보다 목소리 쫙 깔고 진지한 톤으로요. 그러고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네요. 이혼한 지 1년 반 만에요. 어린애랑 연애나 잘하지 뜬금없이 전화와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나처럼 좋은 여자 만나고 복에 겨워서 미쳤었나 보다고 그 여자애랑은 진작에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저는 마음 정리한 지도 오래되었고 이 인간한테 정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서 마음이 허하다든지 씁쓸하다든지 하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시티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뭔 개소리야 싶었습니다. 치중 진담인지 뭔지 대충 받아주고 다음날 남편과 제가 동시에 아는 지인한테 그 인간 연락 왔다더라 이야기를 하니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코미디입니다. 알고 보니 20대의 그 대학생이 바람기가 다분하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전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는 탓에 마음고생을 좀 했나 봐요. 그런데다가 그 여자애는 그냥 전 남편을 명품 백 정도 사주는 물줄 같은 느낌으로 만났던 거죠. 처음에는 애걸복걸 매달리다가 현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저한테 술김에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애한테 이혼까지 당했다 하니 더 정 떨어진달까요? 또 전화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린 인간은 끝까지 똑같나 봐요. 다시 한번 이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